해줘. 응? 해줘. 아니 뭘 해달라는 거야? 구제금융 해줘. 아이 띠발이네. 여러분들 요새는 또 부르키나파소가 경제적으로 파산이 날 지경이에요. 우리 부르키나파소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예요. 서아프리카 지대의 정중앙에 있는 여기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는 내륙 국가로 농업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영토의 약 40%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완전히 무법지대입니다.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흔들리고 있는 나라로 꼽히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지만요, 부르키나파소도 수많은 쿠데타가 있었고 그때마다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여태까지도요. 수십 년 동안 부르키나파소는 대부분이 쿠데타로만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198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이 대통령 형님이 여기 보이시죠? 앞으로 부르키나파소는 나 토마스 상카라가 접수합니다 라고는 했지만, 상카라 형님은 부르키나파소를 후루룩 답잡하신 지 약 4년 만에 1987년 자신의 최측근 동료에게 배신당해 살해되었습니다. 야, 참 대단해. 그 인물이 바로 블레즈 콤파오레라는 사람인데, 이 콤파오레는 상카라 형님을 담그고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나 콤파오레가 이 나라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콤파오레 시대가 꽤나 오래가긴 하는데요, 배신으로 권력을 잡았던 콤파오레 약 27년 동안 대통령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독재였죠. 그리고는 2014년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콤파오레는 독재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어질어질한 게, 콤파오레는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 그냥 던져버리고 코트디부아로 빤스런을 쳤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째도 이렇게 쨘다고? 그리고 나서 2014년 부르키나파소에 과도 정부가 세워지고 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지나 싶었더니 콤파오레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진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독재가 차라리 나을 정도예요. 민주주의의 염원이 피어나기도 전에 2015년 9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빤스런을 쳤었던 전 대통령 콤파오레를 지키던 대통령 직속 경호대, 얘네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죠. 배신에 또 배신이에요. 시민들은 민주주의 하자고 날뛰고 있고 직속 경호대가 막 나라를 휘어잡다 보니까 부르키나파소에는 너무나도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부르키나파소를 홀라당 해드시려고 밀려 들어오거든요. 부르키나파소 저놈들 딱 보니까 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우리가 그냥 홀라당 자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쯤부터 바로 부르키나파소의 인근 국가인 말리로부터 들어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얘네가 말썽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세력이 커지다 못해 부르키나파소에서 반란을 시도하면서 폭력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죠. 아프리카에 뭔 이슬람 세력이 서부까지 뻗쳤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부르키나파소에 흘러들어온 극단 이슬람 세력은 보코하람이란 세력인데 나이지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무장 테러 단체입니다. 보코하람은 마을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면서 공포를 조장했죠.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이 희생됐으며 200만 명이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키나파소의 정부와 이슬람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 엄청난데 서로 간의 증오가 대단한지 종교시설에까지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성당은 물론이고 이슬람 사원에도 테러 공격을 서로 막 그냥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바람잘날 없는 부르키나파소,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1월 앙리 다미바라라는 형님이 또데타를 터뜨렸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또데타의 또데타로 2023년에도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치도 완전히 나락, 그리고 국가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됐다는 얘기도 많아요. 이렇게 몇 차례의 쿠데타 끝에 부르키나파소는 2023년 9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브라임 트라오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의 주인공인데요. 현재 부르키나파소의 임시 군정에서 대통령으로 떠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 뭔가 나이가 좀 젊어 보이죠? 알아보니까 군대에서 계급도 육군 대위밖에 안 되고요. 나이는 34살이라고 합니다. 야, 34살에 쿠데타를 성공시켜? 게다가 대통령까지? 근데 트라우레 형님이 참 강단이 있는 게요. 자국의 폭력 사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죠. 특히나 러시아랑 많이 가까운데 러시아는 최근에 아프리카 군단을 창설하고 푸틴은 부르키나파소에 약 1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라오레의 부르키나파소의 문제는요. 이 형님이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권력을 잡아야 하니까 군사적으로 막강해지는 게 먼저고 이슬람 세력을 눌러버리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이해는 돼. 그래서 트라오레 형님은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고 군사비에다가 돈을 죄다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군사비 지출과 치안 유지 비용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22년 부르키나파소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약 25%나 증가했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로 군사비 지출이 2022년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했던 군사비 지출은요. 당연히 이 보코하람 같은 무장 테러 단체를 어떻게든 진압하려고 돈을 쓴 거지만 아직까진 사실상 실패나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 군사비에 지출한 돈 부르키나파소의 온전한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경제 성장률도 낮고 세수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낸 빚이나 마찬가지죠. 부르키나파소의 채권은 뭐 애초에 팔리질 않고 외채만 끌어다 쓰면서 부르키나파소의 정부 재정 항상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매년이 마이너스야, 매년이. 특히나 이 적자의 부담이 큰 게 2023년 기준으로 부르키나파소의 외채 비율 GDP의 50%를 넘어서 버렸고요. 이 외채 비율은 매년 고점, 올타임 레전드를 매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를 자꾸 늘린다면 이 나라가 갚을 능력이라도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게요. 부르키나파소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초에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뭐 얼마나 수출을 하겠습니까? 부르키나파소는 2021년 2분기 이후 사실상 범국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위기의 상징이죠. 부르키나파소는 IMF로부터 3억 달러를 구제금융 받는데 이르릅니다. IMF는요 2023년 9월 부르키나파소의 빈곤 퇴치와 경제 부양을 위해서 3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승인했고요. 이 대출 계약은 2024년 3월 3,200만 달러의 대출을 진짜로 입금을 때려주면서 실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IMF로부터의 대출 뭐 당연히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요. 정부 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만 있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안정이 된 거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갈등 너무 심각하고요. 현재 부르키나파소는 경제적으로도 폭망, 정치적으로도 폭망, 사회적으로도 다 폭망 상태입니다. 트라오레 형님이 힘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데타가 또 나진 않겠지?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